저는 60세가 넘었지만 마치 40살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 그래? 왜 네가 이렇게 아픈 것 같아? 1개월 전 목욕을 하던 중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하게 병원에 가지 않고 싶다면 이 부위를 꼭 챙기세요. 병원 갈 일 줄이고 싶다면 샤워할 때 이 부위들 꼭 챙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샤워가 아니라 건강을 되살리는 샤워법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 아버지를 예전처럼 걷게 할 수 있을까요? 그날은 인천에 가랑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74세 한성태 어르신의 아들이 제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죠. 가능합니다. 단, 약으로가 아니라 습관으로요. 박지훈 선생님, 저희 아빠는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성태 어르신은 누워 지낼 정도로 약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느리고 발등이 늘 약간 부어 있었죠. 뜨거운 물로 목욕한 아침이면 어지럽다고 했고, 밤에는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깼습니다. 제가 그의 발을 바라보니 발가락 끝이 살짝 푸르스름하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전형적인 신호였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걷고 밥도 스스로 차리지만 몸속의 미세혈관, 다리, 심장, 뇌의 작은 길들이 조용히 탄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변화의 대부분이 약 없이 단순한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하는 샤워 속 작은 습관 하나에서부터입니다. 이 부위를 소화히 하지 마세요. 이곳은 신체 순환궤의 심장부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묻는 것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 꼭 깨워야 하는 부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으며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사실 있습니다. 손바닥, 무릎 뒤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아래 이 5군데만 제대로 자극해도 혈류를 깨우고 부종을 줄이며 수면을 개선하고 목욕 후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순수한 생리학적 원리입니다. 피부가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균일해지며 뇌는 산소를 충분히 받고 심장은 덜 힘들게 일하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단지 이 습관 하나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헬스장도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5분 샤워실 안에서면 충분합니다. 제가 한성태 어르신께 말씀드리며 부산에 사는 김혜자 69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후 걷는 게 두려워졌던 분이었죠. 하지만 근육이 굳기 전에 매일 샤워할 때마다 손바닥과 오금을 따뜻하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그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오늘 아침엔 난간 안 잡고 계단을 올랐어요. 알라.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회복의 힘은 언제나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사소한 습관의 꾸준함에서 온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어르신께도 3가지만 당부했습니다. 1.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37, 39도로. 2. 샤워를 마친 뒤 5분만 혈류 깨우기 시간을 갖기. 3. 그리고 욕실 밖으로 나가기 전 이 2분간 앉아서 휴식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를 막기 위해서 그 3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제 다리를 살려주세요. 그날 진료는 조용한 미소로 끝이 났습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목욕으로 병이 나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병을 고치는 건 목욕이 아니라 올바른 목욕이 몸의 회복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혈관이 도드라진 부위는 세게 문지르지 말 것. 심장이 약하면 오래 담그지 말 것. 물 온도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으로 확인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몸의 신호를 들어주세요. 어지럽다면 멈추고, 편안하다면 매일 이어가세요. 진짜 소중한 건 젊음을 되찾는 게 아니라 80, 90이 되어도 내 2발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던 한 어르신이 문득 뒤돌아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은 수백 번 들어왔지만
그 말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주 후 눈빛이 달라진 채 돌아왔습니다. 자신감 있고 생기가 돌고 무엇보다 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느낀 얼굴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당신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다리가 약해진 뒤에 서는 법을 배우지 마세요. 바로 오늘 따뜻한 물과 당신의 두 손을 매일 아침 첫 번째 의사로 만들어주세요. 발목이 붉어오르고 있어요. 혈액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워슨 띵 모시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당신이나 부모님 모습과 닮았다면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루 한 번, 목욕 마지막 5분,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잊혀졌던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직접 안내한 5부위 손바닥, 오금 무릎 뒤,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아래 그 구체적인 관리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어지는 영상을 꼭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팔로우와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몸이 다시 따뜻하게 깨어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은 일주일 후의 아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들어온 건 그의 오랜 친구, 수원에 사는 박동수 72세 어르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보리차잔을 손에 들고 첫 만남 때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박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형님이 선생님한테 배운 목욕법을 써보라 해서 오늘 직접 배우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노인에게 손은 단순히 세상을 만지는 기관이 아니라 혈액순환의 온도계입니다. 손이 따뜻하다는 건 심장과 혈관이 아직도 탄력 있게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따뜻함을 능할 수 없어요. 내 신경이 쇠약해지고 있어요. 저는 두 분 앞에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와 두꺼운 수건을 놓았습니다. 가장 쉬운 곳부터 시작합시다. 바로 손바닥입니다. 두 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손도 훈련이 필요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손바닥에는 심장, 뇌, 장기와 연결된 수많은 신경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따뜻하게 문질러주면 혈관이 확장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안정되고 뇌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물을 틀어 따뜻한 물줄기를 손에 30초 정도 흘려보내세요. 그 다음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손목에서 손끝까지 3개가 아니라 부드럽고 일정하게. 몇 분이 지나자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 어르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따뜻해지고 심장이 천천히 뛰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제가 원했던 생리적 반응입니다. 기계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몸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는 것, 그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저는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최연선 어르신. 몇 년 동안 소화불량, 더부룩한 불면증으로 고생했죠. 진정제를 처방하기보다는 작은 습관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전 손바닥을 따뜻하게 문질러서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2분간 천천히 마사지하세요. 그리고 깊게 5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3주 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이 편하고 밥맛이 돌아왔어요. 잠도 잘 와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몸이 이제 괜찮아라는 신호를 받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한 어르신과 박 어르신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노인의 몸은 감정이 섬세한 아이와 같습니다. 살살 다루면 작지만 귀한 변화로 반드시 보답합니다. 약도 없고 운동도 없어요. 그냥 부분 세척만 해요. 약도 운동도 아닙니다. 목욕할 때 올바른 부위를 씻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손이 충분히 따뜻해지자 저는 다음 단계를 안내했습니다. 바로 무릎 뒤 오금오금 포플라이티얼 FOSSA입니다. 이곳은 심부정맥, 림프관, 햄스트링 근육이 교차하는 혈류의 교차로입니다. 한국의 노년층에게 흔한 다리 부종, 저림, 묵직함은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혹은 냉기에 노출되어 생깁니다. 저는 그들에게 작은 의자에 앉게 하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를 무릎 뒤쪽에 30초 정도 흘려보내세요. 그 다음 내 손가락으로 오금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지르세요.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피부 아래 정맥이 울퉁불퉁 보인다면 더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목표는 순환을 자극하는 것, 깊은 마사지가 아닙니다.
2분쯤 지나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박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발까지 따뜻해지고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피가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금처럼 작은 부위지만 여기가 뚫리면 다리 전체의 혈류가 개선되고 심장에 부담이 줄며 뇌도 한결 맑아집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안전 수칙을 꼭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관절 수술 직후나 정맥염이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따뜻한 물만 사용하고 가볍게 쓰다듬기만 하세요. 마사지 후에는 다리를 1, 2분 살짝 들어 올려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대구의 68세 택시기사 정우진 어르신. 하루 10시간 넘게 운전하다 보니 밤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았죠. 그에게도 이 5구역 목욕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 2주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신발을 벗어도 발목에 자국이 없어요. 그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림프 순환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니까요. 욕실에서 단 1분, 하지만 다리의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습니다. 지도가 끝났을 때 한 어르신과 박 어르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목욕하니 재밌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몸이 돌봄받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한국에는 혼자 사는 노인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분들도 많죠. 피부 자극이 줄면 신경계가 긴장하고 혈액순환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손을 따뜻하게 문지르고 무릎 뒤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 그 자체가 촉각 치료입니다. 몸을 위한 치유이자 마음을 위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저는 두 분께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씻기 위해 목욕하는 게 아니라 몸을 살리기 위해 목욕하는 겁니다. 두 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깊은 깨달음이 비쳤습니다. 몸은 하루아침에 늙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복도 하루하루 쌓아가야 합니다. 돌아가기 전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그럼 상반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요즘 목이 자주 뻣뻣하고 일어설 때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다음 단계는 사타구니와 목덜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놓치지만 이 두 부위가 혈액이 뇌로 올라가고 다리로 내려가는 길목이죠. 저는 일주일 뒤 다시 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목욕할 때는 숨을 참지 말고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세요. 그게 혈압이 떨어지는 걸 막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분이 나란히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늙었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샤워기 물줄기 하나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처럼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손과 발은 몸 전체의 지도입니다. 손이 따뜻하고 발이 가볍다면 그건 당신의 노화가 천천히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사타구니와 목덜미, 즉 뇌를 맑게 하고 다리를 가볍게 하며 숙면을 돕는 두 혈류의 관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팔로우, 댓글, 구독 잊지 마세요. 더 알고 싶은 분은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저는 한 어르신과 박 어르신이 세 번째로 찾아왔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날은 초가을, 한강 바람이 제법 서늘했습니다. 두 분은 밝은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섰죠. 박 어르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2주 동안 다리가 한 번도 붓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러는데 밤에도 이제 발이 차갑지 않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작은 말 한마디가 바로 혈액순환이 바뀌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날 저는 두 분께 다음 두 부위를 가르쳐 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로 사타구니 서해부와 목덜미.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지만 사실은 몸 전체의 순환을 조율하는 가장 중요한 환승역이죠. 먼저 의자에 앉게 하고 말했습니다. 배꼽 아래부터 사타구니까지 따뜻한 물을 20, 30초 정도 흘려보내세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부위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가장 큰 혈관, 즉 대퇴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부위가 부드러워야 피가 다리로 잘 내려가고 여기가 굳으면 다리가 차고 쉽게 붓습니다. 저는 혈관 모형을 꺼내 들고 보여드렸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가 배를 지나 사타구니를 통과해 두 다리로 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손바닥 밑 부분으로 가볍게 눌러 3, 5초 정도 유지한 뒤 허벅지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세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정맥류가 있거나 복부 수술을 했거나
탈장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하세요. 그 외에는 림프와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을 여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 어르신이 따라해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에서부터 무릎까지 따뜻함이 퍼집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반응이었습니다. 림프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조직의 부종이 사라지고 다리의 묵직함이 줄어듭니다. 한국의 많은 노년층이 야뇨증으로 고생하지만 그 원인은 단지 신장만이 아닙니다. 골반과 서해부의 혈류가 막히면 심장에서 내려가는 피가 부족해지고 신장이 혈압을 보상하려고 과도하게 일해 밤에 소변이 잦아지는 것이죠.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자 박 어르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결국 나이 때문이 아니라 피가 내려가지 못했던 거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몸은 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신호를 듣는 것뿐입니다.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의 미소였죠. 이어서 저는 목덜미 뒷모를 설명했습니다. 사타구니가 피가 아래로 내려가는 문이라면 목덜미는 피가 뇌로 올라가는 다리입니다. 나이든 분들이 목이 뻣뻣하고 두통과 어지럼, 불면을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신문을 오래 볼 때 목 근육이 긴장하면 뇌로 가는 혈관이 눌려 일시적인 산소 부족이 생깁니다. 결과는 어지럼증, 불면, 기억력 저하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약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물줄기와 자신의 두 손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1. 똑바로 서서 따뜻한 물을 목덜미에서 어깨로 40초 정도 흘립니다. 2. 양손을 어깨 위에 올려 목 뒤에서 귀 뒤쪽까지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60회. 3는 마지막으로 턱을 살짝 숙이고 어깨에 힘을 빼며 깊게 5번 호흡합니다. 절대 양쪽 목 옆을 세게 누르지 마세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곳에는 경동맥이 있어 압박하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피를 흐르게 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박 어르신이 눈을 감고 따라하더니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심장이 안정되고 맥박이 고르게 뛰며 뇌가 충분한 산소를 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광주의 67세 이미경 여사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그분은 1년 내내 발이 차고 밤마다 3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으며 아침이면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죠. 하지만 오구역 목욕법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한 뒤 그녀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4시간 내리 잠을 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피가 다시 제 길을 찾고 순환이 살아났다는 뜻이었죠. 저는 한 어르신과 박 어르신께 말했습니다. 몸은 수천 개의 도로가 얽힌 하나의 도시와 같습니다. 큰 길만 관리하고 작은 골목길을 방치하면 언젠가 막히게 되죠. 올바른 목욕은 그 막힌 골목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두 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꼭 철학 강의 같아요. 저는 웃었지만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의 원리를 이해하면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돌볼 용기가 생깁니다. 늙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건 내 몸이 돌봄을 잃는 순간입니다. 돌아가기 전 저는 몇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목이나 어깨가 뻣뻣한 분은 샤워 후 어깨를 천천히 10바퀴 돌리세요. 어지럼증이 잘 오는 분은 목덜미 마사지를 마친 뒤 바로 서지 말고 잠시 앉아서 호흡을 고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호흡이 손의 리듬을 이끌게 하세요. 느리고 깊고 고르게. 두 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 어르신, 박 어르신, 그리고 이미경 여사 같은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제가 매일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다리가 무겁고 머리가 멍하고 밤에 잠을 설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아무도 몸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몸은 하루아침에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기적이 아니라 매일 5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물 아래에서 단 5분만 투자하세요. 그건 당신 몸속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치 아래 숨과 심장이 만나는 곳,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숙면과 소화를 돕는 몸의 조율 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팔로우, 댓글, 구독 잊지 마세요. 더 알고 싶은 분은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이 작은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명치 아래 숨과 심장이 만나는 곳. 한국 사람들은 이 부위를 두고 가슴이 답답하다, 명치가 막힌 것 같다고 자주 말하죠. 그날 제가 방법을 설명하자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늘 무겁습니다. 돌 하나가 눌러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횡격막, 즉 신경, 심장, 폐 위가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근육이 굳어버리면 심장은 빨리 뛰고 숨은 짧아지고 소화는 느려지고 잠도 얕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위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율신경의 긴장, 즉 스트레스 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신경계가 다시 안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저는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1. 목욕 후 몸을 닦고 양손을 비벼 충분히 따뜻하게 만듭니다.